서로를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오늘 이야기는 결혼 35년 차 63세 아내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욕망은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것도 가정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나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뿐이죠. 63세 김선영 늘 그렇듯이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 68세 오태식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손으로 정리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계란찜, 멸치볶음을 차려놓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약 먹어야죠. 오늘은 좀만 더 잘게. 약부터 먹고요. 그 다음에 자든가 말든가 해요.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걱정이 섞인 말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알았어. 사람을 꼭 애처럼 굴려야 속이 시원해. 그 말에 선영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선영은 결혼 후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이 집 안에서 선영이라는 사람은 늘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선영은 장바구니를 끌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이 말을 겁니다. 아, 사모님,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뭐 집에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건 있어야죠. 아드님은 결혼하셨죠? 며느리분은 잘 지내시고? 아, 네, 멀지 않은데 살아서 자주 와요. 손주도 종종 오고. 다 가진 사람 같아요라는 뉘앙스가 공기 중에 깔립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가졌다고 정말 그럴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니어 아트 클래스 수채화로 내 인생을 그리다. 작게 수강료 무료 재료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채화라.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언니도 이거 보러 오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인기 많다던데 선착순이라던데요. 아,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한번 해봐요. 언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도 이번에 처음 해보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맨날 밥하고 청소하다가 인생 끝나. 툭 던진 말인데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힙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뭐라 말하기 힘든 설렘 때문에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드라마도 안 보고. 여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아트 클래스 있대요. 우리 또래들만 하는 수채화, 그리기 무료라는데 나 한번 다녀볼까 해요. 수채화. 그게 뭐라고 굳이 거길 가?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조금 덜어주지. 집안일은 요령만 알면 빨리 끝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뭐 하나쯤 해보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는 안 해봤냐? 40년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런 소리 요즘 젊은 여자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말끝이 살짝 비웃음으로 떨어집니다. 선영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안 갈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까 봤던 안내문이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수채화로 내 인생을 그리다. 결국 선영은 몰래 신청서를 냈고 남편에게는 잠깐 친구 만나고 온다고 말하고 나옵니다. 조금 후회, 조금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금 설렘. 강의실 문을 열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앞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부드러운 인상, 55세 강사 정도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수채화로 그리기 수업을 맡게 된 정도윤입니다. 처음 붙잡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주는 그림을 그릴 거니까요. 말투가 묘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먼저 출석부터 부를게요. 이름 불러드리면 네 말고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 수업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선영님,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집 안에서는 늘 야, 당신, 애들 엄마로 불리던 자신을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름으로 불러주고 스스로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선영은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도 여기 있었다. 단지 아무도 그 사실을 물어봐 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욕망은 맨 처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온다. 수업이 몇 번 더 지나며 선영은 점점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빠져듭니다. 어느 날 과제는 지금 내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 보기였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색으로 표현해 보세요. 억지로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영은 하얀 종이 위에 옅은 회색을 깔고 그 위에 파란색, 초록색을 섞다가 마지막에 진한 빨간색 한 줄을 정중앙에 길게 그어 넣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도윤이 선영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김선영님, 이 빨간 선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 잘못 그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빨간색이 들어가는 순간을 눈으로 다 봤어요. 언제요? 마지막에 한참 망설이다가 숨 크게 들이쉬고 용기 낸 사람만 그릴 수 있는 선입니다. 전 이걸 살아있는 선이라고 불러요. 그 말에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신 안에 이런 색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영은 잠깐 복도에서 서성이다 도윤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늘 그 그림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빨간 선이 정말 그런 의미로 보였나요? 그냥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런 걸 한번 내보고 싶어서 해본 거긴 한데, 그 느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선영의 볼이 살짝 붉어집니다. 그 붉은 기가 부끄러움인지 설렘인지 혹은 오래 묵혀두던 욕망의 기운인지 그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나는 당신일 뿐. 그날 저녁 선영은 오랜만에 된장국에 이것저것 채소를 넣어 정성껏 끓입니다. 마치 자신 안의 색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된장은 좀 다르네. 아, 그래요? 새로 알게 된 레시피가 있어서 채소를 좀 더 넣고 익힌 시간도 달리 해봤어요. 괜찮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친구들이랑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친구라는 말에 선영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런 셈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숨겨진 공간이 생겼다는 이상한 해방감이 뒤섞여 올라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네. 애들 올 때 되면 집이나 좀 정리해놔. 알았어요. 나도 애들 보는 건 좋은데 가끔은 나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에 집안을 더 챙기면 되지. 대체 뭘 더 하겠다고 그래?
애들 엄마는 애들 엄마지. 그 한마디에 선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애들 엄마? 당신? 여보? 그 이름들 속에 선영은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선영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정도윤이 종이컵 커피를 2개 들고 다가옵니다. 김선영님, 커피 드세요. 오늘 수업 좀 진지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내가 놓쳐버린 나의 꿈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젊은 시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선영도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이 때문에 하다 보니 그냥 세월이 가더라고요. 왜 후회하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 없는 말들이라 괜히 여기서만 떠벌린 것 같아서요. 남편분께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네, 나 혼자만 뭔가를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내 마음에 숨겨진 방이 하나 생긴 것 같달까요? 선영님,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사람은요, 숨겨진 방이 하나도 없으면 금방 병듭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각자의 욕망이니까요. 욕망이라 욕심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위해 갖는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오늘 하루 내내 귓가에 맴돕니다. 폭발하는 날은 아주 사소한 날이었다. 아들 오지훈과 며느리 박지수, 그리고 손주 하윤이 집에 놀러 온 날, 밥상이 한가득 차려져 있고 하윤이 뛰어다니며 떠듭니다. 할머니, 나 이거. 아유, 살살 먹어. 목 막히겠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태식이 슬쩍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냐? 엄마가 왜요? 맨날 밖으로 돌아다녀. 친구도 많지 않은 사람이 맨날 어디를 그렇게 나가는지. 여보, 애들 앞에서 괜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괜한 소리. 집안일은 대충대충 해놓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거지. 내가 틀린 말 했나? 분위기가 살짝 싸해집니다. 아버님, 요즘 엄마도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죠. 저도 요즘 친구들 보니까 문화센터 다니고 그러던데요. 야, 지수야, 그건 너희 세대 얘기고, 너희 엄마 세대는 집안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야. 그 말에 선영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쥔 채로 떨립니다. 당신 말대로면 나는 평생 우리 엄마 세대로만 살아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한 거지. 그걸 부정하려는 건 아닌데, 이 나이에 갑자기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 안 그래? 그 순간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영의 마음속에서 들립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평생 그래 왔으니까. 나는 당신 말처럼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엄마, 밥은 실컷 먹어. 오늘 반찬도 나 말고 누가 한 건 아니니까.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방 안 선영은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한 게 이렇게까지 욕심 많은 말이었나? 아내의 욕망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며칠 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선영님, 오늘 그림은 많이 달라졌네요. 오늘 선영의 그림에는 붉은 선이 여러 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 선이 거칠게 휘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 욕심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어떤 욕심인가요? 잠시 고민하던 선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선영 씨라고 불리고 싶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선영님 말고 이제부터는 선영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선영 씨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에 선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목적 없는 관심에서 오는 따뜻함인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인지, 위험한 감정의 불씨인지, 그녀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도윤이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줍니다. 선영 씨, 오늘 수업 끝나고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혹시 다음 작품은 나에게 쓰는 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떠세요? 나에게 쓰는 편지요? 내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선영 씨에게. 둘은 웃으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마침 그때 다른 방향에서 태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류장 앞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아내. 둘이 웃고 있다가 버스가 오자 남자가 먼저 손을 살짝 들어 인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영 씨. 버스가 떠나고 선영은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돌아보니 태식이 서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여보 언제 왔어요? 선영 씨, 요즘 밖에서 당신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모양이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폭풍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 인생에 내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업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따로 불러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선영 씨라고 부르냐? 내가 바보로 보여. 여보가 바보면 나는 뭐가 돼요 나. 내 인생 한 번만 돌아보고 싶어서. 그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죄지. 그 나이에 갑자기 여자로 깨어난 척하는 게 난 제일 역겨워. 그 한마디에 선영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십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더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을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거잖아. 잠깐의 침묵 끝에 선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 이제는 여자이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나라는 사람으로. 정말 아내가 선을 넘으려는 걸까?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닌가? 이건 외도 감정선인가? 아니면 자아 찾기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뒤집히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선영에게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도윤 선생님의 수업이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선영은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요. 사실 선생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거든요.
네. 항암 치료 중이셨는데 체력이 점점 떨어지셔서 더는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 따로 인사 못 드린 걸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핸드폰을 꼭 쥔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항암, 병, 수업 종료. 그제야 떠오릅니다. 언제나 조금 창백하던 그의 얼굴, 가끔씩 기침을 참듯 헛숨 쉬던 모습.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태식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여보, 나 욕심 부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나 계속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를 선영 씨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없어도 나만큼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늦었어. 아니요, 늦었는지 아닌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 욕망을 인정해주고 싶어요. 남의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 진짜 충격적인 건 욕망의 방향이었다. 어느 날 지훈과 지수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혹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둘은 침묵합니다. 그러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야, 이 집에서 이혼하자는 말 처음 꺼낸 건 나였어. 선영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빠가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지금은 누가? 고요 속에서 선영이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은 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욕망이 남편에게로만 향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거 이제 버리려고 해요. 이 말은 단순히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해 품은 욕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품은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후 선영은 새로 생긴 작은 화실에서 혼자 캠퍼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 소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 선영 씨. 그리고 붓에 물감을 찍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오늘은 뭐 그리고 있어? 나. 당신 아내 말고,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나. 태식은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선영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 섞인 호칭. 그 괜찮으면 나도 내 욕망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도 될까? 선영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해줘요. 뭘? 내 욕망은 당신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있다는 거. 이제는 그걸 누구보다 당신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캠퍼스 위에는 옅은 회색 위에 붉은 선 하나. 그 옆에 조금은 서툰 남편의 붓질로 그려진 또 하나의 붉은 선이 겹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내의 욕망이라고 하면 집을 나간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가정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아내의 욕망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한평생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며 살다가 늦게야 깨닫는 사람들. 나도 나로 살고 싶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는 당신만의 욕망은 없나요? 그리고 그 욕망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남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이제야 조금씩 당신 자신을 향하고 있나요?